안녕하세요. 상담팀의 성김요양TV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절기가 되었어요. 저는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환절기에 맞춰서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독감 인플루엔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금방 끝나요. 멈추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독감 인플루엔자는 여태까지 그 호흡기계 질환으로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독감 인플루엔자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어요. 그전에는 만성기관지염이 먼저 등장하였는데 이번부터는 독감 인플루엔자가 첫 번째 질환으로 개정이 되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감 인플루엔자가 처음에 신종플루로 시작돼서 계속 진화한 거 아시죠? 그래서 A형이냐, 신종플루 B형이냐, 어쨌든 이거 토탈 환절기에 잘 걸리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독감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는 환절기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이다, 호흡기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뭐 고열, 기침, 호흡기 증상들을 주로 동반해서 일으키고요. 그리고 관련 요인은 이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급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대상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만 전파가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왼쪽 138페이지 날개를 보시면 의학용어 비말이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비말은 과연 어떤 뜻이냐? 날아 흩어지거나 공기방울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물방울을 뜻합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애취할 때 공기방울이 밖으로 눈에 보이지만 나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침을 할 때도 가래라든지 거기에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나올 수 있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누구에게서 누구한테로 전염이 되느냐,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전염이 될까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만 전파가 되는 질환이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이것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서 전염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실 테지만 이 바이러스 질환과 세균성 질환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바이러스는 면역과 연관력이 많고요. 세균은 원인균을 어떤 항생제로 치료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새롭게 부각돼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감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 감기, 코로나 이 증상의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증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독감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무엇이냐? 일반 감기 몸살과 똑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열은 뭐냐면 38도씨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 발열의 뜻을 우리 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발열의 의미는 내 몸에서 뭔가 밖에서 외부에 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방어기전이에요. 그래서 열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열이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나쁜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백혈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 열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균이 승리하게 되면 열은 계속 오를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발열이 있을 때 특별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열을 식히거나 닦아주거나 아니면 타이레놀이나 해열제를 먹던지
이렇게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지금 면역 체계보다도 세균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를 배우고 있죠. 바이러스는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잘 전염이 됩니다. 이것을 전염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38도 이상 내 몸이 뜨겁게 체온이 측정이 됐을 때 우리는 어디 몸에 이상이 있구나.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특히 노인들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8도의 이상인 체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38도 이상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열을 내리는 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잡는 것에 초점을 줘야 되죠. 우리는 지금 인플루엔자를 배우고 있는데 이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딘가가 감염이 됐을 때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감염이나 염증이 심하게 됐을 때에도 열이 오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감기 몸살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통, 여기저기 몸이 쑤시는 몸살 기운, 그리고 목 아픔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마른 기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인후통이에요. 인후통, 이걸 다른 말로 인두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 하면은 기침이 나고 몸살이 나서 이것을 전신세약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통이 있거나 그 다음에 38도 이상의 열이 오르겠죠. 그리고 근육통이 있고 코막힘이 있고 이렇지만 특별히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38도의 발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목이 아픈 증상 인두통이 지속될 때 우리는 인플루엔자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일반 감기와 감별하기 위해서 코 속에다가 저 끝에 인두 점막에 세포를 채취해서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그런 테스트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독감과 감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 및 예방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질환이 나올 때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이 우리가 체계화가 되고 면역이 안정적으로 상승이 되면 이 바이러스는 내 면역에 의해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겠죠. 이게 가장 바이러스 질환의 기본되는 수칙입니다. 그래서 꼭 인플루엔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환이 나왔을 때 바이러스 질환이다. 어떻게 치료 및 예방을 해야 되느냐.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목록으로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열이 나기 때문에 계속 땀을 흘리죠.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이 사라질 수 있어요. 탈수 증상이 있어요. 노인들은 탈수가 되면 사망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을 빨리 낮추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합니다. 우리가 위장에서도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위염에서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들한테는 설사시나 뭐 위험 증상이 있거나 구토를 하거나 독감이 있어서 열이 많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항상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질환은요 그때그때 증상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감기 몸살 기운이 똑같이 독감에 왔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더 먼저 아픈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전신세약감, 몸살, 근육통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대증치료가 합니다. 그 사람의 예, 가장 힘든 증상부터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픈 사람은 두통약을 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몸살 기운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된 되게 몸살 관련된 약을 주고요. 그 다음에 콧물 코막힘 인후통이 심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약을 주는데, 단 항생제를 쓰진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항생제를 쓰게 되면 더 힘이 슈퍼가 돼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힘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항바이러스 제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간별 검사를 하는 거고요. 항생제를 써야 될지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될지, 이 질환이 세균으로 인한 건지 바이러스로 인한 건지 우리가 그것을 감별하고서 나서 대증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뿐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언제 맞죠? 환절기 이전에 맞습니다. 환절기 이전. 독감 예방접종은요. 우리가 주사를 맞고 나면 2주에서 3주 있다가 자기 면역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은 환절기, 환절기에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와요. 그 전에 면역 형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주사를 좀 늦게 맞아서 면역 형성이 늦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왔다 하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주사를 맞았더라도 2, 3주 안을 버티지 못하고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절기 이전에 꼭 맞아서 내 면역을 먼저 획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다음에는 내 면역이 생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간염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5년에 한 번씩 맞아줘야 됩니다.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 뭐 그리고 왜 영구접종이 아닌 이상은 뭐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사를 맞은 시점부터 내 면역이 생기는 데까지 점점 이 곡선이 이렇게 시간에 따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최고도 높아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어요. 내려오는 시기에 주사를 한번 더 놔주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런 텀인데, 이 독감 예방접종은 왜 1년에 한 번이냐면, 우리가 이제 환절기부터 우리나라는 꽃샘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꽃샘추위가 요즘에는 4월달까지 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균이 내 몸에 면역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6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오는 경우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6개월 우리 면역이 이 주사를 통해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맞아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맞아도 안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그 기간 동안에 꼭 맞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요즘에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들어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서 그렇지 그 전에도 한두 명쯤은 있었어요. 자기 면역이 굉장히 면역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고 많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 했을 때 그 균이 내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할 때 수칙은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독감이 걸리고 나서 내 면역이 획득됩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우리 당직하시는 그 닥터가 있었어요. 닥터가 이제 오늘 내일 가서 이제 집에서 쉬니까 나 이 주사 좀 놔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당직을 하고서는 당직은 밤을 새는 거 아닙니까? 밤을 새고서는 주사를 맞고 갔는데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못 나왔어요. 당직 때 잠을 안 주무시고 열심히 환자를 보셨나 봐. 물론 이제 당직 때 쉬시는 의사도 있고 안 쉬시는 의사도 있죠. 복불복인데 그날 일이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날밤을 새셨는데
그때 이제 괜찮겠지,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셨다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맞아가지고 독감이 걸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 환절기 이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날짜에 꼭 독감을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자기 면역 체계가 아주 안 좋아서 독감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랑 대비를 해서 감별을 하려면 이 독감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루엔자 독감은 바이러스다, 세균이 아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1년 환절기 이전에 한번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증상은 감기 몸살 증상과 똑같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인후통, 인후통과 발열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플루엔자 A, B형 다 걸려봤어요. 여기서 상가는 뭐예요? 사가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가는 균이 3개가 들어있는 거고 사가는 균이 4개가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균이 4개가 들어있는 게 예방이 더 좋겠죠. 그래서 4개 들어있는 사가가 더 비싼 것입니다. 예방이 더 잘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가가 아닌 사가가 무료 보급되고 있죠. 그런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 질환은 대증 치료다. 그래서 어떤 증상, 각각의 증상, 마른 기침이 심한 사람은 마른 기침을 해소할 수 있는 진해제를 주거나 가래가 많이 끓는 사람은 거담제를 먼저 주거나 머리가 아픈 사람은 두통제, 진통제를 주고 근육통이 더 심한 사람은 근육통 그때그때 다른 증상에 맞춰서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물을 마셔 주어서 내 면역을 바로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며 예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건강을 자기 면역을 잘 유지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면서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요. 독감과 다른 감기도 물론 조심하셔서 다음 이 시간에 만성기관지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께 사심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실감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려고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안녕.